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이른 봄.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봄 내음이 풍겨납니다. 봄볕이 땅속으로 파고드는 시기가 되면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혁, 박신희 부부도 이맘때가 되면 더욱 바빠지는데요. 지금은 가을에 열리는 사과나무의 가지를 미리 잡아줘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들은 농민과 약사라는 신분으로 결혼까지 성공해 이곳 상주에서는 꽤 유명한 부부입니다. 이혁 씨의 부인이 바로 상주 농민약국의 박신희 대표 약사인데요. 이혁 씨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농민의 활동을 하다 박신희 약사를 만났고 이곳 상주까지 와서 새로운 터를 잡은 건실한 농부입니다. 상주에서도 역시 농민의 활동을 병행하며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박신희 약사가 그의 든든한 동지이자 동반자입니다. 농민으로 살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지 이해하고 농사 짓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판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사지만은 농촌 지역에서 나름 아주 보건 농민운동을 한다고 한다는 것을 좀 알고 그래서 저분하고 같이 살면 행복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박신희 약사가 상주의 농민약국 문을 연 것은 지난 2004년입니다.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 농민약국이 전국화를 시도한 후 첫 번째 문을 연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학연이나 지연 하나 없는 이곳에서 농민약국을 개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약국의 경계 탓에 탄압 아닌 탄압을 받기도 했었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서 그것도 농민을 위한 약국을 열겠다 하자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국에 약품 구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개국 하루 전에야 겨우 약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이재훈 약사의 도움이 컸는데요. 농민약국에서 몇 안 되는 남자 약사입니다. 결국 3년이 지나서야 모든 도매상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하니 그간 고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힘이 드는 법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신희 약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농민과의 유대 관계였습니다. 상주에서 약국을 연 이듬해 박신희 약사는 결혼을 했는데요. 전라도 부부가 낯선 땅에 들어와 참 힘들었지만 농민회의 도움에 힘입어 이제는 지역 농민들의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다. 기존에 나주, 해남, 화순, 전남 지방에만 있던 농민약국이 아니라 전국으로 좀 확대를 해서 도에 한 군데씩은 좀 지점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거점이 되는 그런 약국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했었고요. 그 계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된 곳이 경북 상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첫 도 확산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오게 됐었고요. 박신희 약사를 상주까지 오게 한 농민약국은 어떤 약국일까요? 1990년 4월 전국 최초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약국을 모토로 농민의 건강지킴이를 자임하며 문을 연 약국입니다. 농민들의 성금을 모아 개국한 농민약국은 지난 20년 동안 농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전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말 그대로 의료의 사각지대라고 흔히 하는데 정말 병원 문턱도 높고
약국 문턱도 높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원이나 약국을 들리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쉽게 아무 때나 들릴 수 있는 그런 약국을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앓고 있는 병, 농부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모든 병들을 좀 쉽게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만들게 됐죠. 그렇게 처음 터를 잡은 곳이 지금의 나주시 영산포. 1990년 4월 영산포읍 5일장 터 인근에 농민약국 1호점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농민약국 20년 역사의 산 증인인 셈입니다. 농민약국이라고 해서 농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란 말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농민을 위한 농촌 보건 활동에 더욱 치중하는 약국인데요. 건강한 농민,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시작된 농민약국은 농민들의 성금으로 나주에 건설된 이후에 해남, 화순이 문을 열었고요. 경북 상주, 강원도 홍천, 전북 정읍, 충남 부여, 충북 음성, 경남 진주까지 전국 9곳에 차례로 생겨났습니다. 농민약국 처음 만들 때 1,000원, 2,000원 농민들 성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땡땡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이죠. 여기에 그 탄압이, 그러니까 방해가 되게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맨 처음 만들 때 그 임대 장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이제 그 약국 허가를 내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농민약국의 탄생은 보건의료인과 농민들에겐 뜨거운 관심사였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농민들의 투쟁 현장에 함께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업체에 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기존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또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약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약사님들이 또 많았고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재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지지와 지원을 보내주신 그분들 덕에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농민약국이 잘 극복하고. 지난 4월 나주 영산포에서 농민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농민약국이 농민 곁으로 다가서기까지 가장 큰 힘을 준 농민회의 화합 한마당인데요. 농민회는 농민약국과 20년간 동고동락해온 소중한 벗입니다. 농민약국의 20년이라는 세월은 언제나 농민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생산비 보장 등 농민 권익 실현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의 현실,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시름 다 잊고 환하게 웃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저 모습처럼 우리 농촌과 농민들의 생활도 활짝 웃는 날이 오겠죠. 나주 농민약국의 책임 약사인 이연인 약사, 오늘 행사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열일 제쳐두고 나주 농민회와 함께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농사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안 아픈 곳이 없어 저려오지만 병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이 남일 같지 않았던 이연임 약사.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제는 반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농업이 만약에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국가에서 꼭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면 그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좀 정말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꼭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산업 역군이라는 이런 근로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커요. 그렇지 못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 농민은 생명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고 걷어들이는 생명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 인구는 300만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농촌을 지키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문득 두려움이 앞섭니다. 평생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아니 어쩜 농민들에게 땅은 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함께했던, 그래서 금쪽 같았던 이 땅이 산업화에 밀려 농민들을 자꾸만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농촌 현장을 다녀본 농민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농민들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매주 농촌 보건 활동에 나서는데요. 해남 농민약국의 김은숙 약사가 오늘 농보활 활동을 떠납니다. 오늘 방문할 집은 윤정애 할머니 댁.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할머니의 남편이 얼마 전 논길을 걸어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시골길의 교통사고는 흔한 일입니다. 농촌에서 농민들과 만나다 보면 농부증과 농기계 사고 등 고질적인 농민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상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 농민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제 한 분이 하다 다치시면 다른 분이 이제 마저 그 역할을 2배를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일을 못 하시게 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부분을 보상을 해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게 이제 농민들도 똑같이 그런 재보험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손실됐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 미리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한다거나 미리 뭐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뭐 연세 드셔서 노동을 하시니까 또 그런 더 사고 위험도 더 커지고 이런 것 같아요. 막 털어져.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사실 농민들이 질병 치료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비 걱정 때문이고, 그 다음은 의료기관이 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4년 별로 안 되셨네. 농민들에게 병원 기본 진료비와 왕복 버스비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병원이 있는 읍면 소재지로 나가려면 버스를 2-3번씩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지나서. 예. 나주에 이어 지난 1995년 해남에도 농민약국이 새로운 둥지를 텄습니다. 이곳 역시 나주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성금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특히 해남약국은 암 전문 상담약국으로 상담을 통해 농민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인 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거점 약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현재 농민약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인 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까지 큰 역할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드는 게 과연 농민들의 그런 이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그게 무너지면 정말 안 되는 건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텐데 정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할아버지 때문에 당분간은 윤정애 할머니 혼자서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도 성한 곳 없지만 할머니마저 일하지 않는다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감님 안 아프면 나는 사고가 많이 나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뻐개져 버렸지. 저기서 사고 나갖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여기다 고추를 하나 심겼어. 물 주다가 떨어져갖고 그냥 세면 바닥에 떨어져갖고 나도 사고 나갖고 안 다친 데 없이 다 다쳤어. 박이면 머리.
여기 다 해갖고 몇 개월, 3개월 살았을까? 병원 가. 힘들게 살았지 뭐. 시골 사람 다 역시. 농촌에 사는 분들은 저마다 고질병 한두 가지씩은 안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 치료비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산재법이 있다지만 농민이 다치게 되면 보상받을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나 농민들의 직업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는 농부증과 농약 중독, 농기계 사고, 비닐하우스 증후군은 심각한데요. 농민약국 약사들은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모든 질병과 재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농업인 재해보상법 법제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토만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당장 이런 재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땅을 팔거나 집을 팔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계셔도 사실 옛날처럼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자녀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재해 딱 입으면은 당장 농사를 그만둬야 되거나 농토를 팔아야 되는데 농토가 또 옛날처럼 그렇게 손쉽게 팔리지도 않죠. 그래서 아주 절박한 그런 이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농업인 재해보상법. 이미 OECD 국가 34개국 중 70%에 해당하는 나라가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김이만 할아버지가 또다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밭일을 하다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된 것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농기계와 농약살포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는데요. 언제고 김이만 할아버지처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비는 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만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바람에 농산일은 또다시 할머니 몫이 됐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잦은 부상은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할머니의 저 작고 주름진 손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이 정부가 국가가 이거는 끌어안아야 되고 뭔가 책임져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재원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산 부분이죠. 예산이 적게로는 3천억, 많게로는 한 8천억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로 간다 하더라도 한 1,000 내지 2천억 원이면은 또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국 농민약국의 최대 목표는 바로 농업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농민약국 약사들은 연구와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 이곳은 전라남도와 경상도에 이어 2005년에 5번째로 농민약국 문을 연 곳입니다. 강원도 홍천은 지역 특성상 농민운동이 그리 활발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농민운동에 앞장섰는데요. 홍천의 문을 연 2005년 겨울은 유독 농민들과 길거리에서 함께한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되게 많이 든든해 하시는 거. 우리 편에 있는 약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든든해 하시고, 저희 왔을 때는 그 홍콩 WTO 강요회의 저지 투쟁이 있었어요. 2005년도 제가 이제 1월 달에 왔는데 2005년 겨울에 홍콩 WTO 원정 투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같이 결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농민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동지애 같은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같이 한 길을 가는 활동가로 인정을 해주시고 공로패도 받았어요. 농민약국 약사들은 FTA는 물론이고 홍콩에서 열렸던 WTO 강요회의를 반대하는 농민투쟁의 현장에서도 농민과 함께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과 소외받는 서러움에 절망했던 농민들에게 그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것입니다. 낯설고 생소한 곳에서 진심은 통한다는 말만 믿고 찾아온 이곳. 고향이 제주도인 그녀가 강원도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천으로 와서 딸 둘을 낳은 조미선 약사. 일반 약국 약사인 남편도 시간이 날 때면 아내의 농촌 보건 활동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처럼 직접적인 농민 운동을 하진 않지만 농민 약국 약사의 남편인 이상 그도 농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벗입니다.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약국문을 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농민들 속에서 농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찾는 데 함께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 생각,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농민약국이랑 간판을 내걸고 농민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나고 나니까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고. 농민약국이 홍천에서 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곳 농민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미선 약사는 약국이 문을 닫는 날이면 농촌 보건활동 외에도 농민들과 함께 농산일을 거두곤 합니다. 별 도움이 되진 못하지만 농민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기쁘게 찾아가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농민과 더욱 깊은 친분을 쌓게 했습니다. 예, 홍천군 농민회한테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지금 이제 저 아래쪽하고는 좀 이제 농민회 그 활동 자체가 그 인구 자체도 작고 젊은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농민회 활동에 좀 어려움이 크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농민약국에서 좀 이제 대신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예. 홍천 역시 힘든 농촌 현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농업 정책,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 쌓여만 가는 부채. 이자 내는 것도 급급한데 농업이 몰락하는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들 합니다. 이곳 역시 농기계 사고와 농작업 관련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민들의 소득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으며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기대해보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우리 농촌에 햇볕이 비춰질까요? 4년차. 내가 4년차, 1년차.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건만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농민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역시 절망적인 얘기들 뿐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좋을 땐, 비쌀 땐 너무 비싸서 날리고 쌀 때는 또 너무 떨어져가지고 날리고. 바람 불지 말아야 아무도. 빨리 안정적인 대책이 돼야 되는데.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우리의 농촌. 젊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여기도 계신 분들 보면 거의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동네가 최고 막내가 몇 살이지? 홍천 나가면은 제가 농민약국에 들러가지고 치료도 받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 가보니까 사랑방 같은 분위기고, 와서 이제 농촌 농사꾼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농민약국이 참 좋아요. 가보면 다들 이제 목소리가 농촌 정책에 대한 부재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뭐 미약한 힘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농촌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시켜 도시로 내보내고 그분들은 쓸쓸히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해 이윤도 없지만 여전히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료 여건은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 정책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조차 손을 놓은 듯합니다. 농민 약국을 찾아가는 길에 만났던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귓가를 맴돕니다. 힘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지. 그렇게 농사를 지어갖고는 별 소득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력 손으로 이게 기계 있고 이제 함께 어느 정도 그래도 일로 보충을 하지. 너무 기계로 전번에서 100% 쓴다고 하면은 농사 지어갖고는 별 수지가 없죠.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올해 초 전라북도 무주의 전국에 있는 농민약국 약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결산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해의 계획을 새롭게 짜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뜻과 마음은 같아도 농민약국 약사로 활동하기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계층이지만 그 타이틀을 과감히 벗어던진 그들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말에는 농촌 보건 활동과 건강교육, 농산일, 수시로 열리는 회의와 교육,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약사들은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농민의 든든한 반려자로 남기를 자청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해야 할 일은 작년 한 해의 진단과 올 한 해의 계획 수립. 먼저 전체 기조평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조평가는 각각 단위 약국의 기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셨으니까 후배 사업의 정형을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 그 간접지도 방식, 대표자를 통한 간접지도 방식을 우리가 정착을 시키자는 거였는데 이 간접지도 방식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대학에 재학 중인 후배 양성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농민약국이 유지되기 위해선 후배 약사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농민약국을 만들었던 지금의 1세대 선배들이 지나면 그 사업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농민약국이 20년이라면 이 동아리 사업은 10년이거든요. 동아리 사업이 지금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자립자 인력을 갖지 못했다고 지금 평가가 제출됐잖아요. 10년 동안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세월인데 왜 10년을 거치는 동아리 사업이 현재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자립자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가?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는 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약국 개국 10주년이 되던 지난 2000년 농민약국 약사들은 전국 약대에 농민약국 동아리 건설을 선언하고 각 대학의 약대를 돌면서 7개의 약대의 동아리를 만들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고 이렇게 맡기고 큰 틀에서 바라봐주는 게 아니라 전전긍긍해가지고 끌려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립자.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후배 양성 사업이 녹록지 않나 봅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동아리 사업이 아직도 그 자립자 인력을 갖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민약국 약사를 배출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농민약국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농민 건강운동을 함께 해나갈 약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민약국의 다양한 사업과 근무 조건의 특성상 특별한 마음의 준비 없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양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애가 있어야만 자신의 삶 일부를 쉽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하고 대학을 들어오거든요. 그런 후배들에게 이 사회의 그늘진 곳, 어려운 곳, 소외된 곳 이런 곳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데 너무 생소하거든요. 지금 대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오랜 시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 같은 시간 공유를 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농민들이 있는 곳,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 이제 짓밟히는 곳 이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얘기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저희랑 같이 생각이 동화되어 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 길을 걸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약대 졸업반 학생들이 며칠 후 열리는 대학 동아리 전체 모임을 앞두고 전국 농민약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농민약국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실습하는 시간인데 농민약국이 처음 문을 연 나주를 시작으로 두 번째 목적지인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학생 신분이었던 이들이 얼마 후 졸업을 하면 바로 농민약국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미래의 직장이기 때문일까요? 처음 와본 땅끝 해남이지만 결코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밥 먹을 거 장 볼 거거든. 선배인 해남약국 이은주 약사가 꽉 짜여진 일정을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안 하기로 했거든.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 눈이 반짝거리는데요. 농민약국의 미래가 이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실습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한 달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실습을 좀 할 거고요.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농민약국의 장점이나 이런 운영 체계가 약간 다른 일반 약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돌아다니면서 각 약국별로 어떤 특장점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하고 기본적인 임상 학습, 약사로서 이제 학교에 배운 내용들을 이제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임상 교육을 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고 모두 김은숙 약사 집으로 모였습니다. 실습하는 동안 숙식은 이곳에서 해결합니다. 김은숙 약사도 정성껏 지은 저녁을 후배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예비 약사들, 학창시절 꿈꿔왔던 농민약국 약사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김은숙 약사도 이때 참 많은 꿈을 꾸었죠. 지금도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읽고 질문 준비. 아까 발제는 안 할 거니까 질문만 준비하면. 오늘 함께하는 후배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농민과 농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뭔가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적인 고민도 많이 되고 하는 편인데 농민분들은 오히려 더 소외를 좀 받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다가가고 그분들의 좀 건강도 많이 고민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제반도 잘 만들 수 있게 좀 욕심 있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농민약국 약사가 되려면 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다양한 보건활동과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데요. 며칠 후 있을 대학 전체 동아리 모임에서 후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한창입니다. 특히 농민약국 약사의 긍지를 후배들에게 어떻게 주지시킬 것인지 이번 모임의 큰 과제입니다. 1년에 한 번 전국 대학 동아리 전체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현재 전국 7개 대학 약대 동아리에 농민약국 동아리 농민건강사업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배 농민약국 약사, 농민의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예비 약사들의 모임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1박 2일 동안 농민운동 교육과 약사 소양 교육이 계속될 텐데요. 모임이 있기 전 전국 농민약국을 둘러보고 온 졸업반 선배들의 경험담이 이어집니다. 후배들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농활인 것 같아요. 근데 농활에서 기획단을 꾸려서 그 후배들의 성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졸업하는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졸업생 한 38명 중에 7명이 농민약국 들어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번 저희 동아리 사업하면서 역대 최대 숫자예요. 열띤 토론이 끝나면 농촌 보건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농촌 보건활동은 기본이고 농민약국 탐방, 농한기 농활, 정기적인 모임과 교육, 이 일정을 잘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토론과 교육을 끝내고 한솥밥까지 먹었으니 이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어린 후배들을 교육시키는 선배 농민약국 약사들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그들에게서 희망을 읽습니다. 새롭게 농민약국을 이끌어갈 선후배의 그 겨울밤이 결코 춥지만은 않습니다. 농민약국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농촌 보건활동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농촌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데요. 약국 이외의 공간에서 농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농민약국이 문을 연 이후로 농촌 보건활동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농민회와의 연대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이기도 했죠. 또 새로운 지역에 농민약국을 만들려고 할 때 농민약국의 실체를 알리는 가장 좋은 홍보 역할도 해줬습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대변도 잘 보고. 사실 농촌엔 의료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농민들은 아파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인지 농촌 보건활동이 있는 날이면 마을회관은 발 디딜 틈 없이 지역 농민들로 부쩍입니다. 농촌 보건활동은 대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실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농민들을 만나면서 농촌의 실체를 알게 됐고 예비 약사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이것이 농촌 보건활동입니다. 약사들은 충분히 건강 상담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선 진통제나 영양제의 한 달 분량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쩜 농보활 활동은 예비 약사에게도 현재 농민약국 약사에게도 약사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주에서 사랑해주신 그만큼 다시 나주에다가 이렇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르신 찾아다니는 거니까 절대 버스 2번 갈아타고 영산포 나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절대 나오지 마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신갈로 다시 나올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농민회에서랑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농민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신 거지. 뭐 어머님들 오셔서 뭐 다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회 분들이 이렇게 막 신갈 분들 생각해가지고 불러주셨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농민회 사자는 거 열심히 잘 따라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저 요즘 좀 젊은 사람이 또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예. 또 이렇게 젊고 잘생기신 분이. 젊도 안 합니다. 아, 젊죠. 시운 넘었습니다, 저도. 농촌 보건활동은 농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 이전에 약사들이 농촌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매개체가 됐고 농촌 현실에 눈뜰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농민들과 상담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고질적인 농민 질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 농업인 재해보상법을 추진하는 데 초기 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나주 농민약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농민약국이 문을 연 지 20년이 되는 날, 성년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이런 뜻깊은 날 잔치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농민약국 약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농민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받는 날입니다. 책 제목처럼 정말이지 쉼없이 달려온 도전과 성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농민약국의 맏언니이자 대표 약사인 이연임 약사, 농민약국과 함께 울고 웃던 지난 시간들이 가슴 벅차게 밀려듭니다. 약사님도 잘해주고 아니까 다 잘해줍니다. 다 잘해줄게 가지 안 잘해주면 가겠어. 사반대가 약방이고 병원이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농민약국하고 병원하고 인연이 있어. 원래부터 우리 아저씨가 해운에다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겠어. 농민약국이라고 하니까 약국 자체 이름도 친절감이 가고 또 다 친절하니 잘해주고 약도 없이 없는 어디 없이 다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오늘 생일을 맞은 사람의 주인공이 전혀 아니에요. 농민약국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번창해질 수 있도록 9개가 될 수 있도록 다 약국, 농민약국만 찾아봐 주시고 딴 데 절대 안 가고. 그렇습니다. 농민약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농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 곳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을 해서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처음으로 해보인 곳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민의 건강을 같이 해온 농민약국이 남도의 끝이 이제 남도의 끝자부터 한반도의 허리 이제 홍천까지 왔습니다. 우리 농민과 우리 약사분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고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한국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0년이면 긴 세월인데 한결같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농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애써주셨으면 그런 또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약국, 개국 21년 만에 드디어 서울 지부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새물약국, 농민약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농민약국의 출발은 농촌이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출발해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제는 각 도에 하나씩 농민약국이 들어서 전국 조직의 기본 틀을 갖췄는데요. 앞으로 활동 영역을 더 넓힐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울은 꼭 필요한 거점 지역인데요. 사실 농촌이 아닌 서울에 농민약국 문을 열기가 쉽진 않았지만 내일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서울 지부는 농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법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후배 약사들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농촌의 현실을 전해주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약국이 지난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 20년 동안 농민 건강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에서 영역을 넓혀서
국민 건강까지 확대해서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농민 단체하고만 연대했을 때보다 다른 일반 국민들과 교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와 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 진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약대 동아리 지도 사업이요. 약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있어서 서울 지역 약대 학생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활동을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약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농민약국 서울지부 개국에 전국의 모든 농민약국 약사와 농민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20년 전 너무나 생소한 이름으로 농민 곁으로 다가선 농민약국.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1년. 다음 달 개국할 경기도 평택과 서울까지 전국의 농민약국의 꿈을 심었습니다. 농민약국의 서울 입성. 2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농민 건강을 위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약국을 만들자라는 각오로 20년을 달려왔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서 순수하게 땀 흘려 살아가지만 그 땀의 대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뛰고 또 뛸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인 농민 편으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지금도 사실 농민 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게 딱 농민 중심 건 없잖아요. 정부 도움도 없어요. 지금 전국에 딱 하나 있는 농약중독연구소, 그것도 정부 보조 하나도 없거든요. 네, 농민 편이라고 하는 게 없는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어쨌든 농업이 언젠가 없어지지 않고 지켜져야 된다면, 지킬 거라면 그 농민 편으로 영원히 좀 남겠다는 뭐 그런. 이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